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뉴스 정보들은 여러분들 조언이 아니니까요. 투자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왔고 지금은 8,000달러 선을 이미 회복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빠른 회복세인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 원인과 전망과 그리고 1만 달러 저항선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셉 영 이라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5,000달러의 비트코인 매매 가격이 발생해서 17일 6,40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비트맥스 청산이 이루어졌다. 이때 굉장히 크게 아마 큰 청산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이제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또 그 순간 또 매도세를 지켰던 분들에게 또 치명적으로 손실을 줄 수 있는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현재 시장 주변 정서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세를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지금 그 검색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색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비욘세조차도 뛰어넘는 엄청난 그 키워드 검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하냐면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도 어느 정도 또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이 조시 레이거 이분의 분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8,200달러 선 정도에 가까워지면 이제 9,600달러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8,000달러 선을 넘어서고 이제 8,200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9,600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비트코인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조슈레이거가 또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의 패턴, 급등하는 패턴, 업트렌드 패턴하고 그 풀백하는 다시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이 상승세와 지금 2019년도 올해에 상승하는 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급등 패턴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차트적인 흐름은 정말 놀랍게도 상승하는 흐름들은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가 비슷한 또 다른 그 분석이 있는데 2015년도 파라볼릭 무브 애프터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닥에서 상승하는 그 흐름을 지금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그리고 폭등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 탑 3까지에부터 2배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로 지금 비교 분석을 하자면 이게 2015년도 차트입니다. 2015년도 차트에서 지금 탑 스텝 3에서 2배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스텝 1과 2와 3를 찍고 지금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면 스텝 3가 5,500선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배인 11,000달러, 11,000달러 정도를 탑 타겟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항선은 9,600대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11,000까지도 뚫을 수 있을지, 9,600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분석이 각자마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여기서 한 번 더 쭉 나와주면 급락하는 패턴도 뒤따라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다 만약에 정말 빠르게 너무 솟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다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2015년도에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패턴이 있었지만 다시 안정을 찾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 엔드라는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각 수렴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힘을 모아서 10,000달러 정도까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저항선이 8,400을 이제 뚫고 고점인 8,400을 뚫고 10,000달러 선까지 이 저항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형태 그리고 삼각 수렴으로 통해서 상승하는 형태로 이 크립토 랜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에 투자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라이벌데나라고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스위스 UBS 그룹과 런던 기술 스타트업 클리어매틱스라는 이 기업에서 효율적인 결제와 청산 작업을 위해서 이런 은행들에서 은행의 금융 거래 해결을 위해서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5천만 달러 상당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건 UBS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10여 개의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은행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UBS가 들어가 있고요. 산탄데르 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죠. 그리고 바클레이스도 있고요. 그 유명한. 그리고 HSBC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도 있어요. 독일에. 이런 굵직굵직한 유럽의 은행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 유럽의 은행들이 많이 좀 연합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스위스 UBS 이 그룹이 주축이 되어서 은행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은행들의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결제, 청산 작업을 암호화폐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리플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리플의 라이벌이 되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JP 모건에서 나왔던 프로젝트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미국의 최대 투자 은행인 JP 모건도 기업 고객 간의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전국 JP모건과 연합된 은행들과 이제 거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똑같이 여기에는 스위스의 UBS 은행과 그리고 제휴된 은행들, 여기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 은행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은행들이라는 게 이게 주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은행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될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확장성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200개의 금융기관과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은 상태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을 한번 지켜보시면 리플과 다른 은행들에서 나오는 그런 암호화폐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은행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969만 원대 상승을 했고, 심리 개선 및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것으로 상승의 원인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겠죠, 자산가들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은 결국엔 비트코인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그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목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대체제인 비트코인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염두에 보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신호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구글 트렌드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60미니트 쇼라고 해서 CNN의 유명 방송인이자 작가인 앤더스 쿠퍼가 그 60미니트 쇼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방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을 직접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개인들이. TV는 주요적인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되면서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 주요적인 주제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주가 중요한 이유와 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찰리 슈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그 재미난 건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거래했던 일명 피자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서 2010년 5월 22일 일페니에도 못 미쳤던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는 지금 이제 시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물 밑에서 떠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 또 하나의 기사가 있네요. 영국의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가 BTC가 장기적으로 현금이 대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앤디 홀데인이라는 영국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강연에서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내일 당장 현금을 대체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추후 2, 30년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어요. 그리고 이번 발언이 예전에 했던 말과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암호화폐는 확장성이 부족하면 전 세계 부의 1%도 채 안 된다라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기존 뱅킹 시스템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경제학자인 이 사람도 바뀌었죠.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도 이런 시선을 바꾸고 은행들도 이미 암호화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런 흐름이 지금 1, 2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판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1년 동안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만 보지 않으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레이딩을 사고 팔고 이게 단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내가 좀 차곡차곡 쌓아서 가겠다. 멀리 보고 지금부터 저축하듯이 조금씩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송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로 활용해 주시고요. 절대 조언이 아니니까요. 투자하실 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주말이 아니네요. 제가 날짜가 내면 없네요. 즐거운 일주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